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쪽 중남미 관련해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이쪽 남미 분들하고 결혼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절차 관련해서 또 주의사항 그런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지금 아시는 분만 3분이에요.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3명이 있어요. 한국 분인데 3명 다 콜롬비아예요. 3명 다 콜롬비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 절차들이 중남미는 다 비슷비슷해요. 결혼 절차들이. 일단은 중요한 건 남자 쪽은 일단 남미니까 남자 쪽 한국 사람이 준비해야 될 서류잖아요. 그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미혼이다라는 어떤 증명서가 줬어요? 근데 예전에 들어보니까 미혼 증명서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대요. 나는 한국에 미혼 증명서가 없어서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은 만약에 이혼이 있으면 이혼했다는 증명이 나오고 자기가 와이프가 없으면 와이프가 없다고 나오잖아. 그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미혼 증명서가 없어요. 없는데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왔어요. 근데 모든 서류는 다 아포스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모든 서류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미혼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요.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가족이 안 나오잖아. 남편이 안 나오잖아. 근데 남편이 안 나온다는 그 자체 가지고 미혼이라는 게 우리는 알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니네 가족이 안 나온다 해서 그게 미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주냐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이 안 나오면 미혼이라는 걸 알잖아. 얘네 나라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미혼님이다라고 썼어요. 따로.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따로 제가 번역을 했어. 그래가지고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보고타는 좀 까탈스럽게 해. 저도 아포스티유 다 받아가지고 오고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는 공증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해. 그런데 아마도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이 서기가 받았을 거예요. 서기가. 서류 접수하는 애가. 근데 그 서류 접수하는 애를 주고 다시 그 변호사한테 가거든요. 그 서류가. 근데 막상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이거를 따로 번역해와라, 저걸 번역해와라. 이렇게 해서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통역사 비용 또 들어가야 되지. 번역하는데 또 들어가야 되지. 그거 번역하는데 내가 상당히 비싸요, 여기. 그러니까 돈 좀 있고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이쪽에 공증서를 몇 군데 더 확인해봐요. 확인해보고 대사관 공증 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고,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그러니까 통역을 쓸 필요가 없어요. 비용이 또 들어가. 몇백 불 또 들어가요. 통역 하루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몇백 불 들어갑니다.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알려줘요. 그러면 또 들어가지. 통역 서류 이것저것 또 따로 해라 그럴 거야. 그럼 또 들어가지. 또 해라 그럴 거야. 왜냐면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애가 서기야. 걔가 그 서류를 넘겨줘요. 그럼 그 변호사가 또 검토해보고 또 다른 얘기 한다고. 제가 처음에 결혼하려고 그랬을 때 거짓말 안 보태고 한 5군데 돌아다녔어요. 보고타. 너무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했어요. 지방에서. 저는 아르메니아 쪽으로 갔어요. 거기는 안 까탈스럽게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도 그 대사관 그분도 제가 번역해줬어요. 그냥 그 가족관계 증명서 제가 번역해주고 대사관 공증 받아가지고 그분은 내가 돈 안 받았지, 친하니까. 근데 그것도 비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아. 근데, 저는 싸게 받으니까, 돈의 그런 부분보다는 절차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쪽 보고타에 몇 군데를 알아보시라고. 그 공증서마다 딸리 얘기해요. 그리고 막상 가면은 변호사 앞에서 딸 얘기해. 제가 그렇게 리젝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5군데. 리젝 받았다기보다는 더 해오라고 그러더라고. 또 이것도 번역해오고 저것도 번역해오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방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해. 그 2박에 있던 분은 제가 번역해준 거 대사관에서 공증 받고 그거 해줘요. 대사관에서 도장 찍어줘요. 왜냐면 대사관은 알잖아. 서류하고 보면 서류 해준다고 도장 찍어줘요. 그거 가지고 여자 서류 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은 2박이었어요. 2박에서 그 공증서를 갔더니 괜찮다고. 근데 대신 2박의 케이스는 그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서류를 가지고 여자 서류 해가지고 그 너 딸이야라고 공증서 가서 변호사 앞에서
악다 대 마트리모니아라 가지고 결혼 증명서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거기 케이스는, 증인 2명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거기서 사인을 바로 했나봐, 증인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있다 보면 악다 대 마트리모니아라고 나와요. 그게 결혼 증빙이야. 결혼 악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결혼 증빙이에요. 그 증빙을 만들어줘요. 한 일주일 있으면, 한 3일인가 일주일 있으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결혼 증빙서 가지고 이제 내 비자 수속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을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아마 처음엔 저길 먼저 가야 될걸? 영사관. 그 다음에 이민청은 비자 받으러 가셔야 되고.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다. 그게 일반적인 수속이고, 또 예를 들어 중미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수속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 여기도 아마 한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중미 같은 경우도 일단 절차는 비슷해요. 특히 이제 저는 과테말라 케이스를 알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변호사 앞에서 서류를 만들잖아. 그 서류를 등기소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결혼 서류가 양쪽 남자 한국 사람 여자 중미 사람이든 중미 사람이겠지. 그러면은 그 등기소에서 그걸 공시를 해요. 공시라는 거 알죠? 그때 일주일인가 보름 정도로 공시를 해요. 자, 이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결혼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와라. 라고 그 등기소 관청에서 공시를 한 일주일인가 보름 정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나 이 결혼 반대입니다. 뭐 그러는 게 없으면은 이제 그 수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수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절차로 다시 악다 대 마트리모니아가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증받는 게 제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관 공증.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을 투자하려고 저기 약간 외곽 쪽이나 지방 쪽에 가서 그걸로 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지. 아니면은 두 가지. 대사관 공증이든 아니면 한국에서 갔던 아포스티를 두 개 다 얘기하면서 어떤 게 좋냐, 할 수 있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두 개 다 이게 좋다면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좋다면 이걸로 가져가서 그 서류 그냥 해버리면 돼. 뭐 따로 통역비니 번역비니 또 들어갈 몇백 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참고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 결혼 절차는 이래요. 결혼 절차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건데, 결혼을 생각할 때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저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내가 여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익숙해져 있었고, 아니면 그 여자에 대해서 조금을 알거나.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문화나 여기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살아봤거나 좀 지내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여쪽에 와서 여자들도 이렇게 만나서 애인 관계를 갖고 좀 장기간 있었던 사람의 경우는 그걸 알겠죠. 그죠? 그런데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스페인어를 잘해가지고 여기 그 여자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집안도 가보고 집안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 사람하고도 자주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격도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케이스가 돼야지 맞겠죠. 그런데 내가 스페인어를 못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런 결정을 한다? 그거는 위험이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나이가 많으신 분 케이스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지내보니까 내가 안다. 사람이라는 건 그 느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글쎄, 그것도 맞겠죠.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제 3자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불안하지. 그런데 아니면은 그 여자를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를 받았거나 그 여자가 그래도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상하거나 또라이거나 뭐 이런 쪽에서 일하거나 뭐 그런 애들이 아니고 적어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애들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라는 게 뭐야? 이 여자를 누구한테나 굉장히 잘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거나 그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가 되면은
그래도 내가 믿고 결혼하는 그 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컨피던셜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닌 데서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스페인어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여기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리고 그 사람 가족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둘이 만나보니까 느낌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 뭐 이상한 애는 아닌 것 같아. 또라이는 아닌 것 같아. 가족도 뭐 걔가 그러는데 정상적이래. 이런 상황에서 결혼 결정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상황의 결정은. 그러니까 결혼을 결정하거나 그럴 경우는 굉장히 아까 얘기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은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결혼까지 할 중요한 결정이잖아.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여자에 대해서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겠죠. 언어도 안 돼. 아무것도 몰라. 그럼 기간을 많이 오랫동안 알면서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한국도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조사 안 합니까? 마찬가지지.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니야.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성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면 안 돼요. 막상 결혼했어. 그런데 애까지 있지, 뭐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애까지 있고 나중에 이혼도 안 한 상태인데 별거 상태고, 그 남자놈이 아직도 그 여자하고 아직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여자는 이쁘장하게 생겼어. 내가 알아요. 오래전 얘기야. 굉장히 오래전 얘기야. 여자는 또 이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약간 그쪽에서 일하는 애 같아. 저는 몰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느낌상, 정황상 그런 쪽에 일하는 애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입증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는 좀 기간을 많이 갖고 많이 알아가야 된다. 그 이후에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지. 근데 이 나라가 조금 불안정할수록 결혼 절차가 조금 더 유두리가 많아요. 많아. 근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보고타는 좀 타이트하고 외곽 쪽은 조금 느슨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 팁을 알고 계시고, 남미 쪽도 그렇다. 절차는 그렇고, 그다음에 결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게 일반 물건 사는 결정이 아니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잘 알고 최소한 입증이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아까 처음 주제, 결혼 절차하고 결혼 팁하고 그런 걸 제가 말씀해서 드렸고,